자,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이번 3월 모의고사 공부를 많이 했나요? 이제 거의 마무리를 지었고, 전체 다 정리를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공부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면 더 이상 공부하기가 싫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충분히 공부를 좀 하시라고 했고, 자, 공부한 상태에서 다시 또 보는 것도 싫을 수 있는데, 여기서 한 발 더 가서 기꺼이 봤을 때 하고 안 봤을 때 하고, 그 다음 결과치가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수능을 다르게 보는 방향, 뭐 이렇게 해볼까요? 자, 그래서 20번 어떻게 푸는가 하면요. 문장 전체를 영차영차 안 읽어도 됩니다. 그리고 특정 부분만 읽어도 되는데 그 특정 부분만 읽었을 때는 내공이 필요합니다. 근데 왜 그런가 하면은 영어를 쓰는 분들이 진리 전개 방식은 수학적으로 하시거든요. 왜? 진리는 객관적이고 그 베이스는 수학이 있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서양의 영어를 쓰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이걸 착각이라고 한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인간은 그럼에도 모든 것을 다 주관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에서는 객관적인 사실을, 팩트를 갖다가 전개하는 사람들을 그 시대에 따라서는 과학자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제사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수능은 과학을 빌미로 해서 옛날에 제사장들이 하는 짓거리를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하고 있다라고 굉장히 크게 신랄하게 비판을 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수능 문장에서는 잘 못 읽도록 해놨죠. 자,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 20번부터 네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 그런지 한번 알아보자 말입니다. 그죠? 제일 마지막에 답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네가 말하는 그 문제 푸는 요령을 맞추어서 문제를 풀면 실제로 답이 구해지는지 한번 보자 말입니다. 그죠? 자, 제일 마지막 문장이 20번에 여기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science와 perception 같은 경우는 two are similarly 치우고, 그러니까 이제 부사를 좀 배제하고 human activities다라고 해서 과학과 인지 활동은 인간의 액티비티 활동이다. 라는 이야기가 일단 이렇게만 읽었어요. 그죠? 근데 방금 했던 말이 여기 어디 나와요? 여기 그대로 나오죠. 과학이 인간의 활동이다. 그럼 요거 보고 이거 찍으면 답이면 안 되죠. 근데 20번의 답이 보세요. 1번이잖아요. 위에서부터 영차 읽게 되면 그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 필자가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말은 가장 마지막에 읽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미리 공부를 해라. 영차 따박따박 읽는 거는 여러분들의 몫이고 그리고 고통스럽더라도 이 정도 28문제를 50분 내로 전체를 풀어 제끼는 실력이 있어야지 대학 생활에 그리고 이제 공부를 좀 했다 그러면 이 정도의 양치기는 되어야 됩니다. 해보면 이 정도 능력치가 있으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수능이 요구하는 그 시간 내에 그만큼의 능력치는 여러분들이 길러야 되고 이게 고통스럽지만 재미를 주는 이런 작업은 제가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같이 공부해 봅시다. 20번 끝. 자, 21번입니다. 옛날에는 이 문장을 통해서 제일 마지막을 통해서 자꾸 잃는 버릇도 했지만 이렇게 밑줄 꺼져 있는 이 이야기는 요 밑줄에 답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보시면 become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게 동사란 말입니다. 그럼 선지가 다 보면 뭐예요? 동사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요것만 가지고는 좀 하기 힘들 수도 있고요. 가끔씩 요것만 봐서 바로 답이 도출되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여기 보면 리서처가 되어라, 연구원들이 되어라 라고 하면 연구원들은 리프로듀스도 할 수 있고요. admit도 할 수 있고요. embrace도 할 수 있고 question, distinguish 다 우리 연구원들이 하는 짓거리잖아요. 그래서 요것만 보면 알 수 없는데 just like everyone else라는 요 문장 있죠. 자,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어렵더라도 한 번만 이렇게 마음을 열고 받아주세요. 그러면 수능 문장에서 제가 하는 요 얘기가 다음에 또 나오고 다음에 또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요 개념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처음 들으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자꾸 듣다 보면 수능에 특히 이제 학문적인 전개 방식에 있어서 이런 개념은 되게 중요하구나라고
아시면 좋겠죠. 뭔가 하면 세상을 보는 데 있어서는 이 보편성과 특수성이라고 하나요? 보통 이제 어린 왕자에서 수많은 장미가 있죠. 그거는 보편성이에요. 왜? 장미는 어디에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중에 내가 그녀의 이름을 불러줘서 내게 온 그 장미는 어때요? 특수성이죠. 그 똑같은 그 장미에 내가 의미를 부여한 그 장미는 특수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에서는 이 보편성과 특수성의 상호작용 이런 이야기들 다른 얘기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just like everyone else는 보편성이죠. 그러면 보편성에 관련되어진 단어를 이렇게 왜 동사 다음에 바로 보편성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저 찾았어요. 이렇게 돼 있죠. 자, 지금 제가 설명해서 그렇지 기본적으로는 답 선정하는 데는 자꾸 하다 보면 한 5초 컷, 10초 컷도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다? 단어를 좀 아셔야 되겠죠. 왜 단어 잘 알고 외국도 갔다 왔는데 수능 문장 해석이 잘 안 된다 그러죠. 왜 그런가 하면 이거는 우리 80억 인구 중에 0.0001%의 그 탑티어 그 똘끼 충만하신 공부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권력을 행사하시는 분들의 언어예요. 그래서 보통 인간들이 알 수 없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내용면으로 보면 이게 뭔 말인지 모르고 그래서 이걸 접근하기 좀 좋도록 하면 좋겠지만 평가원에서 그렇게 이제 친절을 베풀지 않으세요. 그래서 못 알아먹는 것들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또한 이렇게 수능의 백도어를 이제 살펴보는 건 나쁘지 않죠. 그럼 프리베일링 해놓고 그리고 난 뒤에 여기에서는 나머지 문장에 관련돼서는 정보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가지고 노벨티라는 이런 새로운 것들, 증명 가능한 새로움과 형식적 발전, 진보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노벨티라는 이야기가 있는가 싶어서 제일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봤단 말입니다. 보니까 선임자의 기록을 깨어버려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모더니티에 있어서의 가장 최신의 것. 그럼 이거 뭐예요? 노벨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겠죠? 밑줄 끈 이야기를 사실 밑줄 끈 건 이거는 빈칸이라도 괜찮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적절한 단어의 반복이 있는가 찾았고 그리고 요걸 가지고 또 위로 찾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찾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은데 답이 3번이면 상당히 곤란하지 않나요? 답 3번이 봐요. 3번 맞잖아. 그렇죠? 자, 그래 보면 됩니다. 그럼 이 내용은 뭐냐? 내용은 상당히 어렵죠. 그죠? 그냥 해석하는 것보다 이 내용에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방금 했던 이 좀 생뚱맞은 이상한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사실은 동영상 강의에서는 자주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처음 듣는 분들은 이게 뭔 말인지 모를 수 있죠. 그게 뭔 말인지 모른다는 말은 이걸 처음 듣는다는 말이고 그러면 수능 문장을 읽을 때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한국말 읽어도 이게 뭐야? 라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저기 전 세계 우리 80억 인구의 지금 현 시점에 있어서 문화를 그 문화라 그러면 또 종교를 이렇게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종교라는 말은 보통 우리는 한 200명 이상 모이게 되면은 같은 생각, 같은 종교를 갖고 있지 않으면 그 모임이 형성되어지지 않아요. 네트워크가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의 종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자본이고요. 그러니까 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돈이고요. 하나는 과학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또 수학적으로 1+1은 2라는 것은 부산이나 서울이나 아프리카나 미국이나 스위스나 한국이나 다 똑같이 동의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과학이죠. 그렇죠? 그리고 돈도 이해가십니까? 이게 종교죠. 이게 종교라는 말은 같은 생각을 상상의 합의라고 해서 너하고 내하고 같은 그 상상을 합의를 봐서 이건 이거야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없는 게 있게 되는 거죠. 요게 문과고요. 과학은 이과인데 수능에서는 이 과학자들을 옛날의 제사장들로 표현하면서 이렇게 일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매트릭스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못 알아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뭘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과학이죠, 과학. 과학이 종교다 보니 우리 이 현 인류의 문화적 모든 패턴들은 정치 얘기를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인문학 얘기를 하더라도 과학적인 방식으로 도표와 수치와
증거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야 납득이 돼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음악 있죠. 음악조차도 과학적인 그렇죠. 어떤, 뭐랄까. 이 음악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감정의 표현을 갖다가 어떤 음의 세계로 율리엄을 타서 어떻게 발휘해서 그 희대의 천재적인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음악조차도 이 과학적인 어떤 기술적인 그 규범을 따라서 과학이라는 게 뭐예요? 이 현대에서 새로운 것들의 이제 최신성을 그 예전에 어떤 그 기록들을 음악의 어떤 아름다운 선율을 근거로 하지 않고 이거 다 깨어버리고 그죠? 그리고 이제 뮤지션들은 옛날의 사람들을 다 어디에 unfashionable 하면서도 outmoded니까 이거 구식이다. 라고 구닥다리라 라고 이제 그 카테고리 속에 집어넣으면서 이 내가 발견한 이 음에 관련돼서는 패턴트가 뭐예요? 특허권을 주장하는 과학이나 기술이 행하는 어떤 그 관행을 그대로 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나쁜 거냐, 좋은 거냐는 그거는 어떤 관점에 따라서는 다르겠죠. 그죠? 그래 본다면 이제 이런 문장들이 정확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owe it to themselves라는 I owe you 100원 하면 난 니한테 100원 빚지고 I owe 100원 to you면 나는 니한테 100원 빚졌다는 말인데 빚졌다는 말은 빚이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으로 본다면 빚은 의무이며 마땅히 해야 될 어떤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owe something to themselves, 원셀프스니까 자기 자신의 빚이다 말은 이거 의무이다. 이거 마땅히 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다? 야, 음악가도 뭐가 돼야 돼? 연구자처럼 과학자들처럼 리서처가 되어서 과학적인 행위 또는 기술적 행위를 해야 하는 시대야라고 하고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미 읽어보고 뭔 말인지 어렴풋이는 알겠는데 관심이 없어서 넘어간 친구들은 한 번 더 보세요. 제가 어때요? 공부를 반드시 하고 제 수업을 들으라고 하는 이유는 한 번 보고 이제 그냥 잊어버렸던 이야기들을 또 다른 새로운 눈으로 보는 거. 그렇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수능은요, 우리가 평소에 하는 그냥 일상생활을 새로운 관점으로 봅니다. 가령 왜 물건의 주기에 대해서 알아보자. 알아보고 싶지 않죠. 근데 또 당연한 거를 갖다가 뭐 생산해가지고 우리 쓰다가 버리는 거 갖다가 그 주기를 갖다가 면밀히 알아볼 이유가 뭐예요? 새롭게 보게 되고 거기에서 창조가 일어나죠. 그래서 별 하찮은 이야기를 수능에서는 굉장히 꼼꼼하게 설명을 하는데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라지 보케브러리와 하이 레벨 센텐스를 쓰면서 막 전개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학문적 권위 때문에 함부로 이거 뭐, 이뭔 또라이 이렇게 설명되지도 못하죠. 그래서 수능 영어가 멀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앞으로 특이점이 오고 우리 인간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이게 노동이라는 것이 이제 생산성 뭐 이런 거 가지고 인간의 가치를 논할 수가 없는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모두가 뭐가 돼야 돼요? 귀족이 돼야 돼요. 지금 수능은 등 따 씻고 배부르다 보니까 할 일 없는 어떤 현상,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생활하는 보편적인 어떤 현상을 굉장히 집요하고 새로운 눈으로 보는 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수능 영어 접근을 이렇게 가능하지 못하도록 웬만하면 하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제대로만 하게 되면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어떤 소스가 되는 게 수능입니다. 수능, 여러분, 싫어하지 마시고 저하고 같이 아주 재밌게 수능 영어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21번 이 정도 설명하면 되겠죠? 끝. 자, 23번입니다. 요지죠? 자, 이것도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제일 마지막을 보면서 중요한 말이 있죠? 보통 명사 중심으로 동사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한국어는요, 노릇스름 누리끼리 노릇노릇 뭐 그런 게 많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형용사와 부사가 발달되는 감각을 하면 영어는 동사와 명사를 중심으로 보통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언어랄까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웬만하면 명사와 동사 중심으로 그 반복되어지는 명사라든지 동사라든지 이런 걸 좀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문장에서 제일 마지막에 동사인 요 얘기를 봤는데 리졸브란 표현이 왜 녹이다는 뜻인데 녹여서 완전히 해결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resolve라는 표현이 혹시 여기 있는가? 해결하다는 뜻이 여기 있는가 찾아보니까 어디 있죠? 여기 있죠. 해결하다. 그럼 이게 답이면 안 되잖아. 22번의 답은 짜잔 5번이잖아요. 보세요. 5번, 5번이죠. 자, 그래서 5번인가? 질문에 내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변이 좋은 답변을 이야기하는가 싶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굉장히 빠르게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빠르게 읽을 수도 있고요. 그게 답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읽다 보면 이거하고 좀 상치되네, 반대 얘기를 하네, 또 다른 방향으로 가네 라고 해서 이 리딩도 상당히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 말이 좀 불안하신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일 마지막 답을 한번 선정해 놓고 확인 작업하면 되잖아. 어차피 읽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불안해가지고 읽으실 거예요. 동네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누가 얼만큼 따라가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잡아보시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22번 어때요? 어, 5초 컷이죠? 자, 22번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22번 끝. 자, 23번 가겠습니다. 23번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마지막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제 문장을 보는 데 있어서 뭔가 이제 어떤 문화를 갖다가 이제 심어야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지속적인 어떤 학습 이런 게 있잖아요. 자, 이제 우리 인간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등 따스고 배부르고 엄청난 생산을 AI와 로봇이 한다면 우리 인간은 뭐 해야 돼요? 옛날 2000년 전에 할 일 없으신 분들, 뭐예요? 귀족들이죠? 그 귀족들이 하신 게 뭐예요? 하늘이 왜 파랄까?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왜 땅 끝이지 않을까? 그죠? 세상은 뭐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런 거 하신 분들이잖아요. 평생 뭐 하십니까? 인간의 활동 중에 예, 진리를 탐구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ongoing learning이라는 이 표현들, 이거 워크플레이스에서 이렇게 계속 지속적인 학습을 하는 거, 이 문화를 갖다가 심어야 되고, 내가 직급이 높을수록 내가 틀렸을 수도 있으니 공부를 하게 되고 겸손하게 될 때 그 조직은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고잉 러닝이 되게 중요한 말이구나 정도로 봤어요, 저는. 자, 이해가시죠? 다 해석하는 것보다도 그런가? 근데 제가 지금 키포인트를 잡는 이야기가 결국에는 그 제가 왜 그 제 블로그를 보시면은 무라카노 수능으로 하다가 그냥 이제 하루 한 수에서 100일 동안 하루에 한 개씩 해서 100개의 실제적으로 그 수능에서 나오는 정말 중요한 개념들을 잡을 수 있도록 올려놓은 게 있어요. 한 100개 정도. 그런 걸 보시면 이제 이런 게 바로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하는 학습의 문화를 갖다가 심는 것. 이 얘기가 나오죠. 지금 요거 읽으면서 1번에 요래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나머지는 있나 보니까 없단 말입니다. 그럼 답이 1번이면. 그리고 여기 보면 또 AI가 나오죠. 그러면 AI 관련돼서 방금 내가 얘기한 거 맞잖아. 그죠? AI 시대 때 우리 인간들은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AI하고 로봇이 할 건데 우리 인간은 뭐 하느냐? 계속 배워야죠. 그죠? 결국에는 인간이 결정하니까. 23번 답은 1번? 23번의 답은 1번 맞잖아요. 신기하죠? 재밌죠? 그래서 이런 수능의 백도어를 이용만 하지 마시고, 이거 봐라. 인간의 환경을 이렇게 설정하니 패턴이 이렇게 가네? 이 신기하죠? 왜? 이런 게 있잖아요. 내면의 명료함을 공부하는 것은 습가의 도라면, 외부의 환경 설정을 함께 고쳐라는 것은 미륵의 도다라고 해서 제가 조금 뭐랄까, 예, 그 도사 흉내를 한번 내보기도 했어요. 그렇죠. 이런 거 재밌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23번 끝, 24번 가겠습니다. 24번 답을 미리 본 친구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말은 여기서 뭐예요? 저는 바로 찾았어요. 요거죠. 왜 이렇게 찾을 수 있는가 하면 코튼코트, 이탈릭체, 제시어, 여기 제시어예요. 코튼코트, 코튼코트라면 이게 코트, 언코트, 제시어, 이탈릭체란 말은 글자체가 이렇게 된 거 있죠. 이렇게 된 걸 이탈릭체라고 해요. 이런 거. 그 이탈릭체, 제시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제시어, 코튼코트. 그 다음에 숫자, 이런 건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딱 하는 순간 제가 아까 뭐라고 설명한 거 있죠. 평상시에 우리가 진부하게 느끼는 하나의 루틴 있죠. 그 루틴을 새롭게 보는 거죠. 하늘이 파랗지, 그럼 뭐 까맣냐? 지만 물론 밤하늘은 까맣겠지만, 그렇죠? 그리고 황사드 핀 하늘은 뿌옇겠지만, 그럼에도 비 온 뒤에 그 맑은 하늘은 파랗고, 그거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갈 수 있지만, 왜 파랄까? 파랗네. 이
이 눈에 들어온 이 파람이여 라고 그렇죠. 약간의 똘끼스러운 어떤 그 의미를 두면 이게 뭐예요? 뭐 자체로 생경스럽게 하는 거죠. 새로운 눈으로 보는 거죠. 내가 세상에 처음 태어나가지고 보는 그 파란 하늘, 감동이죠. 그렇죠. 뭔가 새롭게 보게 하는 것들입니다. 친숙한 것을 처음 보는 것처럼 하는 이런 생경스럽게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familiar thing을 unfamiliar하게 하는 것들이죠. 자, 이거 내공이 좀 필요하긴 하죠. 근데 내공이 없이 처음부터 글에 읽었다 그러면 처음부터 글에 읽어도 이거 다 못 찾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해석이 이상하면 더 보기가 싫죠.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개념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falling이라는 이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새롭게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지금 하고 있죠. 트랜슬레이션. 우리 평가원에서 제시한 어떤 해석본이라든지 뭐 EBS라든지 다른 선생님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그 평가원에서 나온 해석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것과는 다르게 그렇죠. 문장의 해석을 조금 더 생경스럽고 다른 방식으로 보게 되는 익숙함에 있어서의 새로운 방식의 번역. 이거 나쁘지 않죠?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고유한 이런 창조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실제적으로 따박따박 다 읽어주어서 기본적인 실력이 있는 데다가 이제 그게 뭉치고 뭉쳐서 뭔가 툭 트질 거예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치밀하게 고통스러운 이 공부하는 과정이 없으면 이런 어떤 새로운 트랜슬레이션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자, 수능을 다른 식으로 이렇게 보는 것. 그럼 답은 1번이 맞는가? 1번 맞잖아. 그죠?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고3, 3월 모의고사 다르게 보는 방식을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공부를 하세요. 하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저랑 같이 새롭게 보는 것, 이거 필요하죠? 나쁘지 않습니다. 되게 좋을 겁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넘들 다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뒷북 치고 있습니다. 자, 재밌었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4번 수업 끝.